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을 둘러싸고 재난인지 과실이 더해진 인재인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셋대와의 충돌에서 비롯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여객기 동체와 충돌한 활주로 시설물이 기준에 맞는지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의구심도 나오는데요. 관련 내용들 정문교 전 기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기장님이 이 공군에서도 활동을 네. 하셨고 또 아시아나 하이난 항공 기장으로서 도합 한 40년. 그러니까 아시아나 항공사에서는 30년 하신 거고. 예, 민항에서 30년 하고 예. 공군에서 전투기 조종사로 한 10년은 근무했습니다. 예, 저희가 그래서 기장님의 경험을 통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고 원인을 규명해야 되는 것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질문 드리기가. 예. 하지만 이번 사고를 보셨을 때 가장 큰 원인은 좀 뭐라고 좀 보세요? 지금 앵커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예. 현 단계에서 아주 제한된 정보만 가지고 이게 사고의 원인이다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예. 그러나 일반적으로 항공기 사고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인적 요인에 의한 사고, 또 자재결함 또는 정비에 대한 문제로 인한 사고, 또 외부 환경적인 요인, 예를 들면 이번에 철새라든가 로컬라이저 구조대라든가 이런 외부적인 그 세 가지 요인이 단독 예. 또는 결합된 형태로서 결론적으로 사고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너무 큰 어떤 안타까운 사고였는데 현 시점에서 보면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돼서 나타나지 않았는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예. 이번 이제 사고 직전 항공기 조종사와 관제탑 사이에 오갔던 교신 내용 일부를 국토부가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조종사가 조류와 충돌했다라고 밝혔는데 이 공개된 교신 내용 들어보셨죠? 예, 그 교신 내용을 저도 들어봤는데요. 예. 네. 상당히 제한된 내용만을 또 몇 마디. 예. 그래서 일단 기장이 메이데이 그래갖고 비상 선언을 하면요. 예, 워낙 급박한 상황. 그 해당 항공기하고 관제 기구 사이에 독점권이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항공기들은 일체 개입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도 이렇게 제한된 그 대화만 이루어졌다는 것은 아마 조종석에서 그것이 어떤 뭐 통신에 문제가 발생했던가 또는 더 이상 교신을 지속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 조종사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예. 그 더 이상의 좀 더 디테일 저희들 입장에서는 메이데이를 선언하고 머드 스트라이크 그럼 그 팔로잉 그 뒤에는 뭐가 받았을까? 예. 뭐 엔진이 만약에 두 개가 정지가 되면 뭐 투 엔진 페일이라든가 뭔가는 저 추가적인 정보가 있었으면은 현 상태에서 저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상당히 너무 대화가 제한이 돼 있어가지고 참 파악하기가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 추가적인 내용을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위기 상황이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비상 선언을 한 이후에는 예. 거기에는 추가적으로 왜 내가 했는가라는 게 예를 들어 어느 승객이 갑작스럽게 아프다든가 예. 그럼 뭐 메디컬 이머전시라든가 또는 뭐 엔진이 뭐 엔진 페일이라든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 버드 스트라이크 그건 팩트거든요. 예. 머드 스트라이크 인해서 뭐가 발생하는가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게 상당히 아쉽다고 예. 생각됩니다. 자, 이번 사고를 보면 이 활주로에 착륙을 허가한 시간으로부터 사고가 발생할까지 9분여 시간이 걸렸거든요. 이게 네. 굉장히 좀 짧은 시간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비행을 하실 때 관제탑으로부터 착륙 허가를 받고 네. 착륙하기 그러니까 터치다운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예. 시간까지가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그거는 일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기에는 예를 들어갖고 복행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요. 복행하는 경우도 있고 예. 또 해당 시간대에 그 공항에 입출항하는 항공기 대수가 얼마냐에 따라 갖고 최종적으로 착륙 허가는 뭐 5분 전에 날 수도 있고 3분 전에 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너무 그 항공 트래픽이 많은 경우는
바로 내리기 전에 그때서야 이제 착륙호가 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죠. 예. 그렇다면 저희가 첫 번째로 지목됐던 이 버드 스트라이크 조류 충돌과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계장님도 운행하실 때 버드 스트라이크 문제를 겪어보신 적이 좀 있으신가요? 예, 버드 스트라이크는 우리가 이제 조류 충돌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조류 충돌이 일어났다고 그래갖고 이번처럼 엔진으로 어떤 새가 빨려 들어와갖고 그 추가적인 손상을 야기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또 새도 어느 새느냐, 뭐 조그마한 뭐 참새니 이런 새느냐, 또는 오리나 좀 규모가 큰 새냐, 크기에 따라. 거기에 예. 따라 갖고 또 비해가 죄송합니다. 엄청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경우에 조류 충돌이 결국은 엔진의 손상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최소한도 새의 크기가 뭐 오리라든가 네. 또는 또 더 큰 기러기, 뭐 학 이런 종류의 새가 엔진으로 흡입됐다고 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엔진 문제로 인해서 사실 엔진부가 두 개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하나가 손상이 되더라도 다른 하나로도 충분히 운항은 가능한 겁니까? 예, 장거리는 안 되지만은 예. 이번 상황과 같이 뭐 복행, 고라운드하다 오른쪽 엔진이 손상이 되고 만약에 왼쪽 엔진, 통상 저희가 왼쪽서부터 넘버 원 엔진이라고 그러는데요. 왼쪽 엔진이 정상적으로 작동됐다면은 네. 전혀 그 결과는 틀리게 나타나요. 정상적으로 주어진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에 활주로 01 방향으로 내리지 않습니까? 예. 그 01 방향으로 내릴 수가 있었지요. 그거는 현재 민항에서 조종사들이 수도 없이 우리가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훈련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한쪽 엔진만 문제가 있고 한쪽 엔진은 정상 작동이다.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 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 이게 복행을 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을 때 보통은 이제 크게 돌아서 예. 간다던가 아니면 360도로 네. 원래 착륙하려던 네. 지점으로 돌아간다던가 했는데 이번엔 굉장히 짧았단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엔진 두 개가 고장난 것이 아니냐라는 그 일각의 의문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예, 어떻게 보세요? 저 역시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동영상을 잠깐 보니까 예, 예. 왼쪽 엔진에서도 약간 미심쩍은 뭐 구름인지 뭔지 그게 살짝 비치더라고요. 예. 그래서 현 시점에서 제가 어제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왼쪽 엔진의 상태가 어떻냐, 네. 왼쪽 엔진은 정상 작동 중이었느냐, 또는 왼쪽 엔진도 조류 충돌 또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어떤 추력 손실이 있었냐. 네. 그러면 오른쪽하고 왼쪽이 다 추력 손실이 일어났다고 보면은 정상적인 비행은 이미 이제 힘든 상태지 않았는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착륙을 시도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 랜딩 기어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작동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엔진부의 결함으로 랜딩 기어가 작동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기장님도 랜딩 기어가 작동하지 않은 좀 경험도 있으십니까? 있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으면 사실은 조종사들이 비행 중에 어떤 비정상 상황, 예.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런 그 비상 상황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한 처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뭐냐면은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암기, 메모리, 암기를 통해 갖고 바로 어떤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건 급박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처치해야 된다 그러면 QRH라고 해서 참고하는 그 책자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하나 확인해 갖고 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뭐 너무 시간적인 어떤 제한 또 상황의 어떤 위급함 거기에 따라 가지고 조종사들이 아마 최선을 다했겠지만은 예. 조치는 부족할 수도 있다 보죠. 그럼 랜딩 네. 기어 레버라 그러나요? 어떻게 버튼이라 그러나요? 레버를 밑으로 내리면 그거 한 동작만 하면 만약에 시스템이 정상 작동이었다면은 네. 그 레버 하나만 내리면은 불과 뭐 1초도 안 걸리는 레버 하나만 내리면은 랜딩 기어 어렵지 않은 건데. 근데 이제 그 레버를 눌렀을 때 작동이 안 된다 그러면은 또 여러 가지 또 단계가 또 있다는 거죠. 안 됐을 경우는 이제 사실은 시간이 있으면은 네.
만약에 엔진 상태가 정상이고 정상 비행이 가능한 상태였다면은 활주로 비행장 외곽에서 선회를 하면서 뭐 재차 시도를 해본다거나 뭐 저기를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정상적인 그 유압 시스템이 다 망가져가지고 자동으로 안 된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수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수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저 상황에서는 수동으로 시도를 해보는 것 자체가 아마 불가능하지 않느냐. 왜냐? 그 수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레버를 수동 레버를 뭐 기장이건 부조종사가 이 좌석 뒤쪽에 있는 그 레버를 당겨야 되는데 예. 또 시간도 대략 뭐 15초, 20초가 걸리는데 지금 저런 상황에서 급박하게 180도 역방향으로 내리는 상황에서 그것까지도 수동까지 찾아가지고 한다. 그건 뭐 좀 그 정도 시간 여유는 없었을 것이다. 네. 없죠, 당연히. 네. 이번 참사 원인을 두고 또 하나 살펴볼 점이 바로 이 로컬라이저라는 네. 구조물이거든요. 사고 초기만 해도 항공기가 이 공학의 외벽을 들이받고 폭발한 걸로 알려졌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전에 로컬라이저 구조물을 먼저 들이받은 거였어요. 네. 먼저 이 로컬라이저라는 구조물 정확히 어떤 로컬라이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판단하기에 이제 만약에 이제 뭐 구름이 많고 뭐 비가 오고 그러면 사실 시야가 확보가 안 될 주종사들이 때. 시야 확보가 안 되지 예. 않습니까? 그러면 뭐 보다 정교한 착륙을 하기 위해서 ILS라는 계기 착륙 시설을 구성하는 부품 중에 하나가 로컬라이저입니다. 예. 그래서 로컬라이저는 사실은 활주로 중심선과 연장해서 활주로의 중심선에 정확히 착륙하기 위한 방위각을 갖다 제공해주는 지상 시설입니다. 네. 그러면 지상 시설에서 전파가 발사되면은 조종사 간에는 그거를 전파를 받아가지고 그 방위각을 갖다 수정해주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위각을 제공해주는 지상 시설을 로컬라이저 안테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로컬라이저 안테나가 맞는 표현이죠. 예.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 로컬라이저 안테나 하부 구조물이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되어 있다. 그 둔덕 그게 충돌이 된 건데 이게 얼마나 사고에 영향을 줬다고 보시나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 네. 우리가 이제 사고를 갖다가 동체 착륙하기 전과 후로 구분해서 본다면은 예. 동체 착륙 이후에 저러한 로컬라이저 하부 구조물이 만약에 없다거나 네. 또는 연성 제질로 했다면은 아마 최종적인 사고 결과는 엄청나게 틀려졌지 않았겠느냐. 네. 예, 저희가 뭐 그 비행 기록 장치라던가 음성 기록 장치, 블랙박스를 통해서 그리고 생존자의 증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조사를 해봐야 될 텐데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좀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처음에 조종사가 최초에 접근할 때 네. 착륙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관제탑에서 셋대가 지금 이동 중이다. 그래서 요즘 같은 그 겨울철에는 그 셋대 이동 정보는 어느 공항이나 다 자동적으로 발송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조종사가 특히 메이데이를 선언한 이후에서부터 착륙하는 접지하는 단계까지의 그 FDR 비행 기록 장치 네. 또 CVR 조종석 음성 기록 장치 요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많은 그 의문점 미스테리한 그 팩트가 이제 밝혀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문교 전 기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